오케이. 양 감독. 지금 장동혁이가 잘하는 것 같아? 어떻게 못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꽤 잘하고 있다. 뭐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왜냐하면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이제 장동혁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그것만 한번 우리가 한번 뭐 생각해 보자고. 일단 당내 문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잖아. 한동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탄핵은 어떤 스탠스로 가느냐? 그리고 이제 보수 유튜브 세력들. 이게 우리 어떤 주된 세력인데 이 주된 세력을 어떻게 잘 갈등 없이 잘 설득해서 가느냐 이 세 가지인데 일단 우선 한동훈이는 이미 죽었다. 뭐 다시 살아나긴 힘들다. 물론 이제 한동훈파에서는 이제 지방선거에서 장동혁이 무너지고 그 이유를 아마 포스트 장동혁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럴 리는 없다. 지금 추세로 가면 적어도 과반 이상의 이 자리는 지방선거에서 장동혁이 차지할 수 있다. 난 그렇게 보고 있어. 그리고 이제 탄핵이라는 건 뭐 우리가 계엄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탄핵은 우리가 너무 많은 명분이 있잖아. 우선 첫 번째 계엄을 해서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잖아. 손가락 하나 다친 사람이 없잖아. 그리고 30번 이상의 민주당의 강도 높은 탄핵 그리고 용산의 특활비까지 10원 한 장 없이 다 깎아버리는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한 이 정치의 최소한의 정도도 버린 어떤 민주당에 대한 보여주기식 계엄이었다라는 측면에서 탄핵이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뭐 그런 만한 명분은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가 탄핵만은 막을 수 있었다는 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탄핵을 같은 계로 계속 가면 될 것 같고 이제 보수 유튜브 세력들 중에서 크게 얘기해서 이제 두 가지 갈래지. 첫 번째는 윤호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거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옛날에 전환길도 얘기했지만 이건 실제로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까보면 되지. 이 선관위에 들어가서. 근데 뭐 그럴 수 있는 우리 여건이 아니잖아. 그럼 이건 지혜롭게 어떻게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총선을 이길 수 있느냐 부분에서 이제 계속 시간이 흐르면 좋은 방향으로 뭐 우리가 다 이성적인 뭐 사고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떤 보수의 유튜브 세력들이 결국 보수의 심장이니까 그분들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사고에 클린업 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윤회견이란 거는 큰 줄기에서 봤을 때 강이 바다를 갖다가 추구하지 바다가 강으로 거슬려서 강을 쫓는 경우는 없잖아. 이미 그건 지나간 거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세력 그런 것을 장동혁이 만들어가는 어떤 주춧돌이 되는 그런 과정의 하나로서 결국 깨끗하게 세탁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래서 당내 문제들은 지금 스탠스로 계속 가면 뭐 굉장히 좋은 결과로 귀결될 거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럼 이 정권에 대해서 대여 투쟁은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근데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거지. 우리가 모태통도 그랬었잖아. 동굴 속에서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몇 년을 거기서 기다렸어. 그러다 중일전쟁이 터지면서부터 모태통의 길이 열렸듯이 하늘의 기회를 반드시 줄 것이다. 난 그렇게 보고 있지. 그리고 저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100일 취임 기자 인터뷰에서도 이통이 그랬잖아. 자기는 미국 가서 뭘 합의해서 사인하러 간 게 아니라 관세협정이나 이런 걸 미국의 어떤 그 프레셔를 막으려고 간 거라 이거잖아. 근데 막은 게 있어? 그 망신당하면서 그 홀대당하면서 막은 게 단 하나가 있어? 지금도 우린 25% 내고 있잖아. 일본은 어떻게든 타결해서 15% 내고 있는데 우리 25% 내고 있잖아. 그리고 지금 이통의 스탠스로는 절대로 미국은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이 국무총리, 여당 대표 이 두 사람이 뭐야? 대사관에다 불질른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통이 정치하는 난 그리고 CC와 뭐야? 친북을 계속 주장하는 가운데에서는 절대 미국이 양보는 없다. 앞으로라도 계속 가혹하게 미국은 더 강력하게 한국을 쥐어짤 거다 이거지. 그러면 대미 관계는 점점 아파질 거고 외교는 숨통을 칠 데가 없다 이거야. 그리고 이번에 또 얘기했잖아. 특별재판부가 뭐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 이통이. 특별재판부는 생각을 해봐. 법적으로는 어떤 뭐 또 입법을 해서 어떤 처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을 거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 정치는 51% 싸움이라고. 51% 이상 되는 국민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저항을 부를 거다. 왜? 옛날 공산당 인민재판하는 거랑 뭐가 달라? 국회에서 이렇게 해서 입법화시켜서 본인들이 원하는 민주당하고 대통령이 원하는 판사시켜서 재판시키면 그게 무슨 의미야? 그냥 민주당이 재판하는 거랑 뭐가 달라? 이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정이 있을 거라 이거지. 걷다가 이제 계속되는 경제 성장은 불능 상태로 빠지랄 거지. 이미 역사가 교훈하고 있어. 공짜가 많아지면 이건 아편이야.
자꾸 공짜가 늘어나고 기업 옥죄고 그러면 어떡하게 되겠어? 경제는 새길로 간다 이거지. 제대로 앞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계속 흐르게 됐대 그지 주변으로. 그러면 경제 폭망, 외교 난맥상 계속 드러날 거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기다리면 돼. 늘 기다리는 자가 이기지 쫓아가는 사람이 이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난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장동혁은 지금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리고 장외투쟁도 말이 그렇지 장외투쟁은 이미 너무 지쳐. 장외투쟁은 그냥 양념 정도로 그냥 그 정도로 하면 되는 거고 일단 장내투쟁을 계속 병행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 정도 지지율이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등비등해지고 이제 특별재판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언론에 비춰지고 이러면 결국 엄청난 국민의 저항이 장동혁의 길을 밝힐 거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 한 3개월 정도 놔두고 바짝 장외투쟁에 이제 임해서 국민 51%가 원하는 길 그런 어떤 민생 문제, 부국 강병의 문제를 계속 우리가 주장하면 결국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그거 이어서 총선도 우리가 좋은 길을 갈 수 있고 대권에서도 밝은 횃불을 들 수 있지 않을까. 뭐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장동혁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그리고 국힘의 미래도 더불어 밝아질 거고 앞으로 이통의 어떤 그 민주당의 세력은 강할 때 약자를 보살피는 정치를 해야지. 그러고 한번 생각해봐. 지금이야 뭐 계속 아직도 조금씩 김건희에 대한 비리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이미 더 이상 말도 안 나오잖아. 계속 이렇게 하다가 대통령 망신 줄 것도 뭐 더 이상 어떻게 망신을 주겠어. 망신 주면 그건 망신 줄수록 이통의 나락의 길을 간다. 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앞으로는 계속 그거조차도 김건희의 비리나 이런 것조차도 식상하게 된다 이거지. 그건 뭐야? 경제가 계속 난맥상을 보일수록 점점 더 그거조차도 식상을 보이게 될 거고 국민들은 분노하게 될 거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민주당 스탠스와 국힘의 스탠스를 봤을 땐 국힘이 잘하고 있고 장동혁이 잘하고 있고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그렇게 큰 소리 내지 않고 잔잔하게 호수의 물처럼 그렇게 지금 잘 지키고 있다 이거지. 이게 이제 댐물이 열리면서 물이 한번 이 지방선거 콸콸콸콸 내려가면 그때부터 진짜 우리의 시대가 올 거다. 뭐 난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장동혁에게 갈 길은 밝다. 그 지금 정도 스탠스로 계속 유지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다. 지금 정중동. 지금은 적어도 여당과 이통의 시간이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